4.10 클릭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버튼 1, 버튼 이런 게 있죠. 이제 이런 동작인데 이제 이걸 왜 만들었는지를 이제 이해하시려면은 요 두 가지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해보면서 좀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예시는 이제 버튼 누르면은 여기 얘가 숫자가 바뀌는. 그래서 이제 4.10에서는 클릭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그리고 4.11에 가서는 이제 키보드에서 무언가 눌렀을 때 감지하는 거. 그리고 4.12에서는 스크롤을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4.1, 4.12, 4.13, 4.14는 다 스크롤에 관련된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사용자와 웹 브라우저가 이제 조금 상호작용을 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이 웹 브라우저에다가 내가 의사를 뭔가 전달을 하려고 해요. 정보를 내가 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정보를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수단이, 그러니까 내가 웹 브라우저에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수단이 일단 첫 번째가 클릭이죠.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뭔가 이동을 한다든지, 클릭해서 뭔가 펼쳐본다든지, 뭐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클릭을 통해서 이제 뭔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키보드 입력을 통해서 뭔가 뭐 데이터를 뭐 저장시키는 어디다 글을 올린다든지 뭐 이렇게 키보드 입력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크롤 내리고 올리는 거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한 화면에 다 나오지 않는 정보를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본다든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브라우저 내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는 클릭 이벤트, 클릭 관련 이벤트가 있고, 키보드 관련 이벤트가 있고, 스크롤 관련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수업을 통해서 그 세 가지를 다 이제 실습을 해볼 건데, 그래서 클릭, 키보드, 스크롤 순으로 좀 이렇게 많이 쓰이는 UI를 실습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은 조금 이제 기능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이제 만들어 볼 수 있게 준비해 놓은 게 이제 4.15, 4.16, 4.17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페이지를 새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CLICK.html이라고 만들어 보고 이렇게 느낌표 탭해서 페이지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드라이브 서버를 돌리면 되죠. 이렇게 네. 일단 여기서 좀 처음에 약간 원리를 좀 설명해 드릴 거라서 조금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어요. 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button 버튼이라고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버튼 그리고 button 1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스크립트 한 다음에 jQuery가 안 들어왔네요. jQuery는 아까 작업했던 여기 애니메이션 여기 가가지고 얘를 복사해 가지고 jQuery는 넣도록 할게요. 여기다 넣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하고 button 버튼이죠. 이 버튼을 이제 선택자로 잡았죠. 이 버튼에 클릭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펑션 발생을 하면 얼러트라고 할게요. 얼러트 this HTML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버튼 1을 뜨죠. 이렇게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서 버튼 클릭했을 때 읽어서 HTML 출력하는 걸로 이렇게 해놨죠. 여기까지 특별히 이해 안 되시는 건 없죠? 버튼 클릭해가지고 자기 자신 읽어서 띄웠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는 되시죠? 일단은 클릭 이벤트를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지금 이걸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 로클릭 이벤트 거는 방법이 다큐멘트라고 있어요. 다큐멘트 온 클릭 버튼 펑션 이렇게 되고 있죠. 그리고 동작은 같은 동작을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선택자 잡고 그냥 클릭하면 이 동작 이렇게 이런 형태로만 제가 보여드렸을 건데 좀 다른 형태가 나왔죠. 요 위에 거 주석 처리하고 밑에 걸로 해볼게요. 클릭해도 나오죠. 같은 동작이니까. 뭐 여기까지도 별 문제는 없죠. 그냥 클릭 이벤트를 거는데 그냥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 버튼이란 버튼 1번은 원래 있었어요. HTML 짜서 넣은 거죠. 원래 있었죠. 그런데 여기 바디 안에 어펜드라고 해가지고 제가 버튼 2번을 스크립트로 만들어서 넣도록 할게요. 버튼 2번을 이렇게 스크립트로 만들어서 넣었어요. 1번은 HTML로 해가지고 원래 있던 거고 여기 두 번째 이 버튼 2번은 스크립트로 만들어서 넣은 버튼이죠. 화면상으로는 똑같죠. 화면상으로는 똑같아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스타일 해가지고 제가 BOTTON에다가 폰트 사이즈를 좀 크게 이렇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잘 보이시죠? 너무 큰가요? 40 이렇게 해주고 마진 라이트 20 이 정도 하면은 네, 이 정도로 하면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동작도 두 개 다 동작을 하죠. 이렇게 여기까지. 다시 그러면은 이 두 번째 방식 말고 첫 번째 방식을 주석 해제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버튼 1번은 동작을 해요. 버튼 2번은 동작을 안 해요. 이렇게. 그러면 요 방식은 원래 있는 HTML에다가 이벤트를 거는 거고 나중에 들어온 얘한테는 지금 동작이 안 걸리죠. 이벤트가 안 걸려 있죠. 지금 얘는 걸렸는데 얘는 안 걸렸죠. 나중에 이 이벤트 걸리고 나서 나중에 들어온 나중에 스크립트로 만든 버튼에 대해서는 이벤트가 안 걸려 있다 라는 거죠. 다시 첫 번째 방법을 주석 처리를 해주고 두 번째 방법을 켜면 두 번째도 동작을 하고 첫 번째도 동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를 걸어주면은 나중에 스크립트로 넣은 거에도 이벤트가 걸려 있죠. 이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이 요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적절히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요 버튼 두 번째 버튼 어펜드 하는 거를 이 클릭 이벤트에 보다 앞쪽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또 동작을 하죠. 이거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냥 나중에 이게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조금 응용을 해가지고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실습 1번을 하는 이유였고 이제 그런 내용이었죠. 네. 이렇게 인지하시고 나서 이제 그 클릭 이벤트를 좀 잘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남은 시간 동안 아마 여기 그 4.10 클릭에 실습 2번까지 하면 아마 이번 시간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습 2번 예시 보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고 요렇게 되어 있죠. 요거를 페이지 소스 보기 해가지고 전체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복사해서 넣도록 할게요. 네. 복사해서 넣고 여기 스크립트 요거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이렇게 일단 해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크립트가 없으니까 지금 동작을 안 하죠. 네, 이렇게 인풋 타입은 텍스트로 놓고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네. 하고 이제 HTML 보면은 버튼이 있고 버튼에 클래스 마이너스가 있고 얘는 클래스 플러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인풋 창이 하나 있고 입력 창이 하나 있고 여기에 이제 id 카운트란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 값으로 밸류 3을 가지고 있고 min 1, max 10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최소값은 1이고 최대값은 10이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쇼핑몰 같은 거를 이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일단 주문 수량이 1 이하로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마이너스 몇 개 이렇게 주문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최소값이 1이겠죠. 그리고 맥스 값은 이 쇼핑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고 수량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막 10만 개 주문하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가지고 있는 재고만큼 주문해야 되고 아니면은 뭐 개인당 뭐 구매할 수 있는 수량에 뭐 제한을 둔다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맥스 값을 한 10 정도로 이렇게 해놓고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기서 크게 어려운 점은 없으니까 바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변수 선언을 먼저 하고 뭐 obj, 오브젝트라는 뜻으로 그냥 obj라고 이렇게 좀 변수 이름을 붙여봤고요. 여기서 이제 id 카운트 얘가 좀 여기선 얘가 제일 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id 카운트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미리 좀 가지고 있는 거죠. 얘를 좀 캐싱을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쓰기 위해서 이 친구를 미리 변수에 넣어놓고 있는 거죠. 나중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변수 선언을 해서 이제 min이라고 변수 선언을 하고 obj 안에 attribute attr2에 min이라는 attribute를 읽어들여서 넣을 거예요. 따로 숫자를 박지 않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max 값을 읽어들여서 하려고 해요. 그러면 콘솔 로그 찍어볼게요. 콘솔 로그 찍으면 일단 obj를 콘솔 로그를 찍으면 input type count 얘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min 찍으면 숫자 1 나오고 max 찍으면 숫자 10 나와요. 1, 10 나오죠. 맞죠? 그러니까 이거 읽어드린 거죠. 얘를 2로 바꾸고 얘를 50으로 바꾸고 이러면은 이 50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얘를 읽어드린 결과물인 거죠. 1 다시 바꿔놓으면 이렇게 되죠. obj에는 카운트가 들어있고 얘가 들어있고 얘 안에서 min이라는 어트리뷰트를 읽어들여서 변수 안에 넣고 max라는 어트리뷰트 읽어들여서 변수 안에 넣고 그걸 다시 콘솔 로그 찍어서 뿌리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데이터 타입은 텍스트거든요. 이게 HTML 코드다 보니까 그냥 1이라는 글자, 10이라는 글자라고 읽어드린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나중에 비교하고 연산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의 그 타입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 데이터의 타입을 바꿔주는 게 넘버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넘버라고 한번 감싸주도록 할게요. 이 넘버 가로로 이렇게. 그러면 데이터 타입이 바뀌거든요. 행변환이라고 하는데 데이터 타입이 바뀌었죠. 보라색으로 바뀌었죠. 요게 이제 숫자가 된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넘버를 이거 쓰기 전에 이 상태에서 그냥 min하고 max를 더해 볼게요. 그럼 11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10이 나오거든요. 그냥 글자 붙여버려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넘버를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연산이 가능하고 연산과 비교가 가능한 그런 숫자 타입으로 한번 바꿔주고 나서 이제 좀 이후 작업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11이 나오죠.
1하고 10을 더했으니까. 그러면 연산이 가능한 데이터 타입이 된 거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지만 좀 이런 처리들을 좀 해줘야 될 때도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럼 이제 뭔가 동작을 해주려면은 여기서의 동작은 요 버튼들을 통해서 요 가운데 있는 숫자가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 거죠. 그러면 botton 버튼에다가 클릭 이벤트를 걸어주도록 할게요. 클릭 펑션 이렇게 해주고 변수 선언을 할게요. 변수 선언 num이라는 변수 선언을 주고 이 밸류를 읽어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로 읽어드려야 되니까 그냥 넘버를 먼저 쓰고 나서 이 obj 안에 있는 밸류를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num을 콘솔 로그 찍으면은 숫자 3이 나오겠죠. 콘솔 로그 num 이렇게 찍으면 숫자 3이 나올 거예요. 오류가 있네요. 잠시만요. 네, 됐어요. 네. 하면 이제 클릭 이벤트 안에 있으니까 버튼을 눌러야 얘가 돌겠죠. 그러면 누르면 3이 나와요. 왜냐면 여기 밸류가 3이 있으니까.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숫자 형태죠. 이렇게. 그래서 읽어드려서, 그러니까 밸류 값을 읽어드린 다음에 눌렀던 버튼이 마이너스 버튼이면은 이 밸류에서 1을 뺀 값으로 다시 먹여줘야 되는 거고, 플러스를 눌렀다면은 이거 3에서 플러스 1 해가지고 4를 여기다 먹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버튼을 눌러가지고 뭐가 나오긴 나왔는데, 그럼 이 누른 버튼이 사용자가 마이너스를 눌렀는지 플러스를 눌렀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클래스 마이너스 클래스 플러스를 미리 놨었죠. 여기다 HTML 쪽에다가.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좀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조건을 좀 줘서 디스를 쓸 건데, 여기서 디스는 이제 클릭한 버튼 자기 자신, 이 디스죠. 이 디스가 has 클래스, 어떤 클래스 명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플러스라고 해볼게요. 플러스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라는 클래스 명을 가지고 있으면 이 조건이 true가 돼서 if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obj가 이제 저 input 창이고, obj의 밸류 값을 이제 바꾸는 거죠. 바꾸는데 넘버에 플러스 1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일단 증가는 하거든요. 플러스는 돼요, 일단은. 그래서 클릭한 자기 자신이 플러스라는 클래스 명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 그 input 값의 밸류를 이걸로 바꾸는데, 이거는 num 플러스 1이죠. num이라는 변수에 저장된 값의 플러스 1인 거죠. 1로 얘를 바꾸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num은 원래 가지고 있던 밸류를 읽어드렸던 값이고, 이 값에서 클릭할 때마다 이 밸류를 읽어드린 거죠. 그럼 클릭할 때마다 지금 8이잖아요. 그럼 클릭하면 num이 8을 읽어드려서 여기서 플러스 1 해가지고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9가 된 거죠. 일단 플러스만 가지고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은 마이너스도 사실 원리는 같거든요. else if를 조건을 짠 다음에 조건을 이렇게 짜고서 this has class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넣고,
그럼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로 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가지고 있던 그 밸류 값에서 하나 빼서 갈아 끼워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겠죠. 일단 마이너스로 내려가긴 하지만 요건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내려가죠.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음수 이거는 일단 올라가죠. 뭐 무한대로 일단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죠. 일단은 여기 그 1 밑으로 안 떨어지고 10 이상으로 안 올라가는 제한은 조금 이따가 짜는 걸로 하고 일단은 숫자가 하나씩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지를 일단 보고 이 동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원리를 일단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0, 마이너스 1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한을 좀 걸어 볼게요. 일단 지금 플러스가 더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가 지금 10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제한부터 일단 걸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if문 안에 플러스 조건 안에 있는 여기 와가지고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안에서 조건문을 하나 더 써서 가지고 있는 어떤 넘버, 그러니까 현재의 밸류인 거죠. 현재의 밸류가 맥스, 여기 맥스는 이게 들어있죠. 지금 맥스가 10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 상한선 값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현재의 그 어떤 밸류가 맥스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OBJ의 밸류는 그냥 맥스로 그냥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 10 이상으로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딱 클릭하는 순간에 지금 맥스에 10이 들어있는데 맥스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맥스로 그냥 바꿔버려요. 그래서 클릭 이벤트가 동작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숫자가. 이 원리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현재 10이고 11이 되려고 이렇게 누르면 그냥 숫자 10을 그냥 박는 거예요. x 값을 박아 놓는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요거 이해하셨으면은 마이너스도 원리는 같아요. 원리가 같은데 이제 부등호가 바뀌어야 되겠죠. 얘는 x가 민 값보다 작아지려고 하면 민 값으로 박는 거죠. 그냥 이렇게 다시. 그러면 1 밑으로 안 떨어지죠. 올라갔다가 10 이상으로 안 올라가고 또 1 밑으로 안 떨어지고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나요? 네, 이해하셨으면은 예외 처리를 한 가지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 값을 읽어드려 가지고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럼 HTML4에 이 값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이건 만약에 제가 민 값을 날려볼게요. 이렇게 날리면은 이게 읽어드릴 값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맥스 값을 없애볼게요. 맥스 값을 없애면 마찬가지로 계속 올라가죠. 상하선으로 읽을 값이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 맥스 값이 없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상한선이 없다는 건 뭐 상한선이 무제한이란 말도 되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계속 올라가는 건 괜찮아요. 이거는 괜찮죠? 맥스가 없고 그냥 무제한으로 올라가는 걸로 해도 기능상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민값이 없는 거는 민값이 없으면은 이게 지금 마이너스로 떨어지잖아요. 이게 요거는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요거는 민값이 없는 경우는 잡고 x값이 없는 경우는 그냥 내비두려고 해요. 그냥 무제한으로 올라가게. 그래서 민값만 잡도록 할게요.
여기서 조건문을 줘서 이 오류의 상황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여기 민을 버튼을 누를 때마다 얘를 읽어가지고 이게 값이 없으면은 내부적으로 undefined라고 처리하거든요. 그 definition이 묘사하다, 뭐 설명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사전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영어 사전. define 뭐 정의하다, 뭐 규정하다,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정의하다. 근데 undefined는 정의되지 않았다는 거죠. 없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없으면은 그냥 이 min이라는 변수에 원래는 얘를 읽어가지고 가져와야 되는데 읽을 값이 없으니까 얘가 undefined니까 못 읽는 거죠. 못 읽을 때는 그냥 min 값을 그냥 1로 그냥 박아 놓겠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 강제로 그냥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해주겠다. 그러면은 민값이 위에 민값이 없어도 1 밑으로 안 떨어지죠. 만약에 민값이 있어요. 근데 민값이 2예요. 그냥 최소 수량이 무조건 2개씩은 사라 이렇게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은 2 밑으로 안 떨어져요. 그래서 민값이 있으면 그 값을 따르고 없으면 그냥 마이너스로 0이나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게는 해준다 라는 최소 조건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실습 2번의 예제 문제를 좀 같이 풀어봤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클릭을 이용한 어떤 사용자의 의사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키보드를 통한 어떤 사용자의 의사 표현, 스크롤을 이용한 사용자의 의사 표현을 계속 이어서 알아가면서 이렇게 조금 사용자에게 편리한 것들을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